이번 달 수업 중에 중급 드로잉 과정을 진행할 텐데요. 초급 과정에서는 이제 드로잉과 수채화를 같이 진행을 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벅찬 어떤 과정으로 느끼신 분도 계실 테고,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는 드로잉과 수채화를 별도 워크숍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제가 인물 드로잉을 그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를 그리는 과정을 저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림을 하나를 완성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도 굉장히 복잡하고 보이는 그대로의 그 표현은 그야말로 막막할 지경으로 아주 복잡하기만 하죠. 그렇지만 저번 초급 과정에서 얘기했던 기본적인 빛의 방향과 기본 꼴에 의한 빛과 어둠의 관계, 그런 걸 고려하고 또 근경, 중경, 원경을 생각을 해서 앞에 보이는 물체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물체는 적절하게 톤 조절을 해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응용을 하면서 우리가 풍경을 그릴 때도 인물을 그리는 것과 같이 정모화를 그리는 것과 같이 그런 연장선에서 기본 꼴을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소나무 한 그루를 그릴 건데요. 저번 달에 그 인물을 제가 기본 그럼 뭐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시연을 보여줬었죠. 그것처럼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스케치를 하죠. 자, 대략적인 느낌으로 소나무의 그 잎사귀를 그려주고 있어요.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소나무의 느낌, 그리고 이쪽에도 조금 붙어 있네요. 물론 이런 경우에 나무를 꼭 그 자리에서 있도록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구도를 변형시킬 수도 있고, 없는 것을 추가할 수도 있고, 저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물체가 있는 것을 두세 개를 단순화시켜서 그릴 수도 있죠. 항상 그림이라는 건 그렇게 사진과 달리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구도를 생각을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나무가 이제 큰 줄기가 있고 거기서 잔 가지들이 뻗어나가고 거기에 기본 색깔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소나무의 어떤 줄기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줄기 기본은 이 단면을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본다고 해서 이 부분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단면이 어떤 꼴이냐. 그래서 단면을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원기둥이죠. 원기둥의 표현법을 저희가 기초 과정에서 했으니까 원기둥의 기본 꼴, 또 빛이 왼쪽에서 온다.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나무 가지를 먼저 한번 그려보죠. 어느 정도 형태를 좀 더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나서 어두운 색을 먼저 처리를 해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암 단계 연습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어둡기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기준치를 가져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늘진 부분을 어느 정도 연필선은 촘촘하게 써줘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의 기본 꼴을 따져가지고 원기둥이니까 빛이 왼쪽에서 오니까 오른쪽으로 충분한 어둡기를 잡아주시면서 어두운 부분만 충분하게 칠해주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확실한 색깔로 확연하게 색을 칠해줄 수도 있겠지만 초심자에게는 그 정도의 그 어떤 힘이, 안목이, 그 표현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가상적인 색감으로 가볍게 한번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약간 기본 꼴을 따져서 터치를 한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자, 왼쪽에서 빛이 오니까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나무가 약간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굴곡져 있는 부분의 기본 색깔을 잘 봐주면서 이런 나무가 잘린 밑둥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에도 잔 가지가 또 이렇게 쭉 있어요. 물론 옆으로 이렇게 쭉쭉 가지 방향으로 해줘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금 긋고 있는 이런 터치로 해준다라는 것은 좀 더 효율적인 선의 강약을 부드럽게 잡아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왜 저래야 하느냐, 그냥 이렇게 쭉쭉 거주면 될 것을 왜 저렇게 힘들게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의문도 물론 어느 정도 갖고 있겠지만은 그것을 좀 더 그리시다 보면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잔가지 이렇게 휘영청 이렇게 나무가 약간 이렇게 있어요. 약간 굴곡진 느낌. 그러면서 어두운 데는 좀 더 진하게. 우리가 인물화를 그릴 때도 선의 강약이 있었죠. 앞에 튀어나온 것과 그 뒤에 있는 것과의 톤의 강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곽선에도 들어가는 선과 나오는 선, 앞에 있는 선과 뒤에 있는 선을 생각을 해서 조금씩 톤 차이를 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기본색 위에 좀 더 어두운 색은 더 가피를 해주죠. 그러면서 연필이 좀 더 꼼꼼하게 모아져야 된다라는 거, 어두운 색을 가피로 칠해줄 만큼 좀 더 밝은 쪽에 가필도 역시나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밝은 색깔, 중간 색깔, 어두운 색을 이렇게 나눠주고, 자, 요거의 그림자도 약간 어려지고, 자, 여기서도 여기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어두운 가운데서는 시선 방향을 기준으로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 강하고 뒤로 가면서 약해지더라. 기본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런 걸 따져주고 선으로 외곽 부분을 경계해 줄 때도 경계 부분을 다듬어 줄 때도 빛과 어둠의 관계를 따져주면서 좀 더 가필할 법은 가필해주고, 자, 앞에 있는 나무 줄기와 그 뒤에 있는 나무 줄기,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앞에 거보다 조금 약해지겠죠. 그것은 어떤 원근법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원리를 저희가 기초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은 그 가장 기본적인 거네, 뭐 그런 걸 뭐 옆으로 워크숍까지 해서 들을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물론 그림을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그리신 분의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위의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지 않은 그런 초심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그것은 뭔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알게 되는 자기만의 어떤 기준,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한 소치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겸손하게 들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물론 어떤 분은 이 동영상을 쭉 보다가 뭐 나 다 아는 건데 확 제껴버리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제껴버리시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그 새로운 진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특히 그 그림을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뭔가 자기가 좀 더 열심히 그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나 열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귀찮더라도 조금 끝까지 들어보시고 자기의 생각을 판단해 보시는 그런 것이 좀 더 그림을 겸손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연필을 좀 더 세워서, 물론 좀 더 치밀하게 한다면 연필을 좀 더 깎아서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 원기둥을 따져서 선의 강약을 생각을 하면서
연필선을 너무 날리면서 텅텅텅 하는 것이 아니라 줄줄 끌면서 끌듯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워크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시연을 하면서 또 각자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어둡게 칠한 부분, 이제 어떤 입체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기본 원기둥을 따져가면서, 물론 이제 기초 과정의 워크숍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잘 이해하고 따라 그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자기의 생각, 그 생각대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그림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 생각이 강하면 그림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데서도 이제 그 어떤 그 용의 어떤 그 초리와 같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 소나무를 좋아하는 이유가 소나무에 뭔가 그 굴곡진, 아주 그 활동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소나무도 이런 그 등산을 하다 보면 그 산 정상이나 이런 곳에 아주 그 바람에 시달린 그런 소나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소나무들은 아주 힘차게 가지가 휘어져 있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그 노래 속에도 있죠. 푸르른 소나무의 어떤 기상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나무들의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원하는 만큼의 표현력이 나올 때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어두운 톤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어두운 색을 쭉 칠해주고, 그 다음에 더 어두운 색, 그 중에 더 밝은 색,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자, 이것도 아래쪽으로 하면서 좀 더 어둡게 잡아주죠. 지금은 거의 이 앞쪽과 뒤쪽, 기본 빛이 들어있는 부분과 그늘진 부분을 똑같이 칠했기 때문에 입체감이 좀 약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 이런 데서 또 강하게 잔 가지들이 뻗쳐서 나오고 또 뻗쳐서 나오죠. 자, 이런 것들도 잡아주면서 강약 조절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도 또 나무 줄기가 이렇게 뻗쳐 나와요. 밑에 확실하게 다듬어줄 거 다듬어주고, 나무가 또 휘어지고 또 휘어지고 또 휘어지고, 그러면서 잔가지들, 밑에 강한 가지들. 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몽둥이가 딱 지면서 여기서 나무가지가 또 갈라지죠. 여기서도 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유화라든가 붓으로 이제 수채화를 이렇게 그린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붓 자체가 크니까 한 터치로 탁 쳐버리면 되겠지만, 연필이라는 것은 이제 간을 줘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묘사하는 데서는 좀 더 꼼꼼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잘 보면 나무가지가 있고, 또 좀 더 그 뒤에 또 나무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보다 좀 더 약해져야 되겠지요. 그런 걸 감안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더 위쪽으로 뻗쳐 올라가요. 자, 여기서도 자, 이렇게 이제 기본 나무를 그려줬죠. 그 위에, 나무 가지 위에 기본 잎사귀 색이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잎사귀의 색을
어느 정도로 칠해줄까? 자, 이렇게 평면적으로 칠해줍니다. 자, 선의 방향은 역시나 한쪽 방향이죠. 만일에 그리는 사람이 왼손잡이라면 당연히 위에서 이제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긋겠죠. 선을 꼭 이쪽 저쪽으로 그어야 그림이 좋은 그림이 된다. 네, 그것은 아주 부질없는 생각이고요. 자, 이것도 저 뒤에 있으니까 좀 더 약하게.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한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잎사귀가 좀 더 강해지죠. 그런데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강해진다고 해서 자칫하면 나무 가지하고 색이 똑같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나무 가지보다는 좀 더 밝은 색으로 잎사귀를 처리를 해줘야 가지와 잎사귀의 관계가 분리가 돼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 줄기보다는 좀 더 약한 색으로 쭉 칠해주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돼 있으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도 어느 정도 연륜이 안 돼 있는 그런 초심자들은 이런 선의 쓰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손의 근육도 발달이 안 돼 있고 낯설죠. 모든 것이. 그렇지만 자꾸 이제 어떤 원리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또 따라 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손의 강약이 생기고 또 손의 근육도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그런 표현법을 그대로 따라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자, 뒤에 있기 때문에 손에 힘을 쫙 빼고 살살살 풀어서 그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주로 이제 소나무의 특징을 보면 아래쪽으로 나무가지가 있죠. 그런 걸 잘 관찰을 하면서 자, 이렇게 기본 물론 소나무의 어떤 특징이 이렇게 나무가지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약간씩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너무 상투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이도록 그렇게 그려주면은 좀 이상하니까 이런 식으로 대략 느낌만 잡아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그걸 해줄 건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 이제 기본적인 나무의 색을 칠해주는 단계이죠. 자, 여기서도 저 뒤에 있는 그늘진 나무, 그러면서 그 끝에 그 솔방울도 좀 느껴져요. 자, 이런 부분도 약간 삐져나오고 이 정도 어두운 톤에서 색깔들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빛이 들어있는 밝은 부분에서의 색깔들이에요. 밝은 색을 또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 밝은 색 안에서 또 좀 더 어두운 색이 있으니까 그 어두운 색은 좀 더 강하게 덧칠을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밝은 색의 톤으로 쭉 한번 칠해주는 것이죠. 어두운 색까지도. 자, 이런 어떤 그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표현법의 순서 그런 것이 정말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어떻게 표현해내는가에 대한 그 답이 되니까요. 자, 이런 데서도 작은 나뭇가지들이 있고, 그 끝에 작은 잎사귀들이 있고, 그 끝에 이제 가지들이 이렇게 벌어지죠. 자, 여기서도 또 그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나무 잎사귀들. 자, 덧칠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칠해주고 연필선을 촘촘하게 해주고 부족하다, 간격이 너무 벌어졌다, 그럼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덧칠을 해주는 것이죠. 줄줄 붓이 아니라 연필을 이렇게 쭉쭉 끌듯이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또 잎사귀자. 앞과 뒤를 따졌을 때 뒤쪽에 있으니까 조금 색이 어떻게 될까요? 좀 밝은 색은 좀 더 뒤로 가면서 옅어지고 약간 이제 어두워진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두운 것은 앞보다 뒤로 가면서 약간 밝아지는 그런 표현을 추후 진행하면서 그려줘야 되겠죠. 자, 지금은 그냥 이렇게 단색으로 쭉 처리를 해줘요. 밝은 색의 범위로. 여기 좀 더 어두운 색으로 덧칠을 해줘야 될 부분이죠. 자, 여길 경계를 어둡다고 해서 경계를 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를 따져서 어두운 것과 밝은 톤을 자연스럽게 분리를 해내요. 좀 더 어둡게. 그래서 아래쪽을 조금 어둡게 해주고 나서 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어둡게 해주고 그 밑에 또 잔 가지들을 강하게 잔 가지들이 좀 더 굵은 가지를 포함해서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힘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자, 여기도 좀 더 어두운 색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것은 대략 시간이 뭐 한 2, 30분 정도 진행하는 거지만 어떤 그 워크숍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릴 때는 기본적인 원기둥의 방법, 빛이 들어와 있을 때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과정에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형태 재는 방법, 형태도 복잡하게 처음부터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 꼴로 그려주고, 또 꺾이는 면에 명암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무도 보이는 대로 다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기본 포럼을 잡아서 형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그려 들어간다. 그리고 손의 방법을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뭐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서도 기본적으로 빛이 왼쪽에 있어오니까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을 잡아놨지만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앞에 있는 것과 그 뒤에 있는 것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것을 연필로 낼 수 있는 가장 진하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필을 꽉꽉 눌러서 진한 색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덧칠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쉬었다가 그림이라는 것은 계속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쉬어가면서 그리는 것이 뭔가 눈의 피로도 막으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키우면서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관찰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쉬어가면서 그리는 것이죠.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그림을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휴식을 통해서 기본적인 색감에 대한 그런 원리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좀 더 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손의 힘도 좀 더 조절을 하시면서 좋은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림을 그릴 때는 누구나 제가 그 기초 워크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혈액형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래적인 성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너무 조급하게 서두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천천하게 관찰을 하고 뭔가 흥분한 자기의 그 조절을 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쉬면서 그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도 나무가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어두운 색을 표현하는 것이죠. 좀 더 어두운 색깔을 덧칠을 하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어두운 것인가 그 그룹을 늘상 만들어주고 또 그룹을 만들 때도 어느 정도 색깔로 표현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데서도 앞에 있는 나무의 밝기 그 사이사이에 어두운 색이 보이니까요. 그런 것도 꼼꼼하게 분리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도 위가 밝고 아래쪽이 좀 더 어두워지죠. 자,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손을 대고 하면 연필이 다 뭉개지니까 손톱을 대면서 처음에 잘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겠지만 그 표현법을 설명을 듣고 자꾸 시도하다 보면은 금방 또 익숙해지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무한한 능력이죠. 좀 더 진한 색깔. 자, 기본적인 입체니까 밝은 색깔, 어두운 색깔도 그 사이에 중간색도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보이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단순하게 풀어서 어느 게 또 앞에 있느냐? 앞에 있는 것은 좀 더 진하게 그 뒤에 있는 것은 좀 더 약하게 손에 힘을 탁탁 변화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계도 뭔가 이발한 것처럼 선명한 느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푸석푸석한 그 잔 솔잎들이 보여지면서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 뚝뚝 나오겠죠. 자, 이렇게 어두운 색을 기본적으로 칠해주고 나서 거기에 또 가지가 있어요. 가지는 제일 진한 것이니까 진하게. 자, 항상 나무를 표현해 줄 때는 가지를 제대로 표현을 해줘야 나무의 느낌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보입니다. 아무리 잎사귀를 잘 그리더라도 이 가지 느낌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뭔가 엉성한 그런 표현이 되죠.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 식으로. 자, 여기서도 좀 더 약하게 또 뒤로 가면서 또 잔가지가 또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서 이런 데서 약간 밑으로 가지가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에는 또 밝은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좀 더 어두운 가지가 또 있죠. 그러면서 그늘진, 그림자진 그런 느낌도 표현을 해주시고. 자, 이 부분이 여기가 빛이 들어있고 조금 어둡게 쭉 칠해줍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이 가지와 이어지는 잔 가지가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안 보였다가 또 연결되는 그런 속성. 자, 여기서도 좀 더 잔 가지. 자, 여기에서 좀 더 어두운 가지. 자, 요 밑으로 또 잔 가지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아까 이렇게 옆으로 칠해줬던 그 가지를 좀 더 닫으면서 연결을 해주시고 이런 데서도 잔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쪽에서도 아래쪽으로 쳐주고 좀 더 굵어지고 또 잔 가지 나오고 자, 이 끝에 솔잎들 그러면서 여기서도 잔가지 여기서도 나무의 특징에 따라서 잔가지를 표현해주고
또 좀 더 어두운 거, 또 솔방울. 여기서 또 이런데 솔잎트. 또 장가지들. 좀 더 어두워지는 그룹 잡아주시고, 여기서도 좀 더 어두워지죠. 좀 더 어두워진 줄기. 자, 여기까지. 나무의 어떤 구조적인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치밀하게 봐가면서, 이런 부분은 좀 연필을 가늘게 깎아서 좀 더 예민한 연필로 필기연필을 잡듯이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진하게. 자, 이런 부분 자꾸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기본 색을 칠해줬는데 자꾸 주변을 어둡게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색깔이 더 밝아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덧칠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무가지에서도 약간씩의 뭔가 색깔 차이가 있어요. 좀 더 진하고 뭔가 옹이 같은 것도 생기고. 자, 나무도 기본 굵기를 따져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톤 변화를 꼼꼼하게 잡아주죠. 자, 이런 밑에 있는 가지에서도 뭔가 그 밑으로 잎사귀들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쭉 밀어서 그냥 처리해버리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도 잔가지들이 이렇게 좀 더 그 뒤에 있는 잔가지 이렇게 풀어주면서, 물론 여기에도 또 조그만 가지들이, 잎사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해주시려면 해주셔도 되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외적인 쪽이니까 그냥 드로잉 하듯이 가볍게 처리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흐릿하게 날려버려도 되는 것이죠. 보이는 걸 다 그려줬을 때는 전체적인 구도나 이런 면에서 뭔가 부합되지 못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감을 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좀 더 아래쪽으로 어두워지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안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복잡해 보인다고 해서 나도 거기에 따라간다거나 거기에 끌려가면 그림 자체는 이제 중구난방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뭔가 통제를 내 스스로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나무가지도 뒤로 넘어가니까 조금씩 약하게 조금 다듬어주고. 자, 앞쪽으로 오면서 좀 더 진해져요. 그림자도 있고. 그러니까 어두운 색을 좀 더 연필을 꾹꾹 눌러서 톤을 다듬어주고, 나무가지도 다듬어주고. 자, 요 줄기가 쭉 뒤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늘져서 어두우면, 굴곡져서 어두우면 그런 것들을 연필로 꾹꾹꾹꾹 눌러가면서요. 또 외곽선도 강하고 약하고 강약 조절을 해주면서, 경계의 작은 잎사귀들의 표현. 자, 이 부분을 지금 이런 데에 비하면 좀 덜 그렸죠.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니까 밝은 면과 이쪽으로 하면서 약간 어두워지더라.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분위기만, 나무 잎사귀들은 대략적인 분위기만 잡아줘도 충분해요. 자, 이렇게 해주고 기본적으로 밝고 어두운 게 됐다. 그럼 거기에서도 또 뭔가 보자. 여기에서 가지가 쭉 뻗어나오면서 자, 여기서도 또 좀 더 어떤 가지,
그러면서 뿌리 쪽에 붙는데 이 가지가 이렇게 가늘지는 않죠. 어느 정도 진한 굵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풀어지죠. 또 여기에서 위로도 나오고 또 풀어지고 그러면서 밑에 가지들이 딱 뭉친 게 보이죠. 이런 거. 자, 그런 데서도 잎사귀들 표현을 해주고. 자, 그래서 저기서 보면 실제 요 안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두운데 그것이 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게 표현을 해주면 안 되고 좀 밝게 표현을 해줘서 앞에 있는 것과 그 뒤에 있는 것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자, 저 뒤에 있으니까 잘 넘어가지도 해주지만 뒤에 있으니까 너무 강하지 않게. 앞으로 나올수록 조금씩 더 진해져요. 그것도 아래쪽에 있는 거. 빛을 받고 있는 요 윗면은 아주 밝으니까 밝게 처리해주고 뒤쪽에 있는 것들은 좀 더 어둡게. 그러면서 이런 데서 또 가지들. 또 이런 데서 또 보자. 굵은 가지가 있고 또 잔가지가 여기서 이렇게 뻗쳐나가요. 소나무 특유의 가지가 뻗치는 그런 특징을 보이죠. 그렇게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도 좀 더 어두운 쪽으로. 그러면서 또 잔가지들. 여기서 또 어두운 줄기들이 뻗치고. 자, 여기서도 좀 더 어두운 색깔. 꾹꾹꾹 눌러가면서 자, 경계선도 어두운 부분 더 진하게 들어가면서 풀어주고 들어가면서 약간씩 풀어주고. 자, 여기서도 이렇게 뭉치다가 풀어주다가 이어주고 또 풀어주고 진하게 힘이 잡히고 또 풀어주고. 그렇게 강약 조절을 쭉 해주면서 톤을 정리를 하죠.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는 연필도 좀 더 갈아서 더 앞쪽에 있는 건 더 강하게 꾹꾹 눌러가면서요. 요 그림자, 요 나무의 그림자 좀 더 정리. 요 나무의 그림자. 그러면서 나무에도 약간 어떤 그 소나무 특유의 그 결들이 있어요. 그리고 표면에 줄기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표현을 해주시고. 앞쪽에 기본적으로 원기둥이가 가장 어두운 부분 잡아주시고 그림자는 또 촘촘하게 또 풀어주시고. 근데 잎사귀들이 갈라진 느낌, 뭐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느낌은 거칠다 하는 것이죠. 매끄럽지 않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도 어두운 데는 좀 더 진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소나무 그리기를 아주 쉬운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처음 그 기초 과정을 끝낸 그런 분들은 중급 과정이라고 해도 그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빠르게 진행되는 건 없죠. 자꾸 이제 그리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연필선이 가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 원리를 이와 같이 해서 이해를 하고 시도를 한다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내 손끝에 이러한 어떤 내가 연습해보는 그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머릿속에 남게 되죠. 잔상이.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내 손을, 내 머리를 깨우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도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그러한 기대치는 그냥 공연불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을 감상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어떤 피상적인 느낌,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감상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그려봄으로 해서 그 그림의 실질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또 그런 원리를 이해함으로 해서 좀 더 현실적인 그런 감상도 가능해진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 좀 더 강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이 나무도 큰 줄기가 저 뒤쪽으로 쭉 넘어가요. 그러니까 좀 더 약하게. 저 뒤에도 뭔가 나무가 붙어 있겠지만은, 그런 거는 뭐 뒤에 있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자세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밀어주면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물론 이것이 수채화라면 멀리 있는 것은 좀 더 청색기를 주고, 물을 좀 더 풀어주고, 예, 그래서 뭔가 실감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게 해주겠지만은, 그냥 어떤 이런 그 단색 연필만 가지고 표현할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한계를 뭐 또 다른대로 어떤 근경과 중경, 원경의 원리를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솔방울 같은 것도 가실가실 꾹꾹 눌러서 표현을 해줘요. 자, 뒤에 있는 게 이 정도면 앞쪽에는 좀 더 강하게, 이 앞쪽에 있는 것은 어디 보자 이렇게 해서 이 앞쪽에서 나무가지가 이렇게 또 풀어주고 묶어주면서 그 밑에 어두운 솔방울들이 있고, 솔방울들입니다. 이런 데서도 좀 더 어두운 부분, 언뜻 보면 솔방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늘진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효과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솔방울인지 그늘진 건지 나무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쪽에서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또 솔방울입니다. 꾹꾹꾹 눌러서. 저 뒤쪽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그림이라는 것은 주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앞을 생각을 해서 그 뒤로 가면서 적절하게 풀어준다 하는 것이니까 어떤 주제 부분의 강도를 잘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뒤로 가면서는 쭉쭉 밀어주고 풀어주고, 자, 여기서도 좀 더 흐릿한 줄기들, 자, 여기서도 잔 가지들, 자, 여기서도 뭐가 하나가 있네요. 이런 작은 소품들, 작은 변화들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빠르게 기본 소나무를 그려보는 과정을 시범을 보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해서 뭔가 자기 것을 표현해내야 되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러 밴드에서도 보면은 별별 그림들을 많이 올려놓으니까 그걸 감상을 하다 보면은 뭔가 자기 기준이 없어지죠. 그리고 그 밴드에서 올려주는 그림들도 여러 공리, 이 사람들이 두서없이 막 그림을 올려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뭔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가치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수선하고 산만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또한 이것저것 그리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만 선택해서 열심히 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발전을 해가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그림을 그리는 방법, 그림을 감상하는 표현법의 한 방법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두서없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그리는 것은 전혀 그림에 도움이 안 됩니다. 더더욱이 그림을 직접 그려보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그리는 것은 전혀 그림의 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포스팅에 올렸던
그런 뭔가 그림을 전혀 그릴 줄 모르고 실질적인 표현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림을 팔고 그림을 평론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수준이 너무나 한심하다고 해야지 될는지요. 아무튼 그런 식의 그 답답함이 우리나라 현실로서 그렇게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글도 제가 쓰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보다 실질적인 그림의 감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물론 더 많이 그려야 되겠지만 이 정도에서 이제 끝을 낸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림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빛의 방향, 그 다음에 기본 형태, 기본 꼴, 그 다음에 앞빛 지나고 들어가면서 흐려진다. 기본적인 빛과 어둠의 관계가 있다. 실제 눈으로 봐선 선명하지만 뒤에 있는 것은 약하게 해주고 앞에 있는 것은 빛과 어둠을 따져서 그룹을 만들어주고 조금씩 분리해주면서 나무 가지를 풀어준다라는 거. 이런 기본 속성을 이해를 했을 때 물론 앞에 있는 나무를 하나를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나무가 또 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나무는 더 흐리게 그려주면 되겠죠. 마치 우리가 안개 낀 날에 그 풍경을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색을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해놓고 나서 소나무 같은 걸 길쭉하게, 그래서 아래쪽은 생략을 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긴 줄기가 길죠. 그래서 그런 거를 긴 종이에다가 그려놓으면은 이 드로잉만으로도 굉장히 작품성 있는 그런 표현력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지우개를 쓰지 않았지만 지우개를 쓸 이유가 없이 이제 그림을 쭉 그려왔어요. 그렇지만 좀 더 밝은 하이라이트를 쳐주겠다 할 경우는 지우개로 좀 더 밝은 색을 이렇게 잡아줘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표현을 할 때 구태 지우개의 쓰임이 없을 정도로 좀 더 꼼꼼하게 이제 밝은 톤에서 어두운 톤으로 그 단계를 FM대로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구태여 지우개를 쓸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